사령을 베풀어 주신 우리 김학규 시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 시민은 누구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시의 모든 용인시에 관한된 것을 우리 언론인들에게 알려야 될 권리가 바로 있는 조금도 제가 부끄러움이 없다. 제가 14년 동안 용인시에 있으면서 의장, 부의장 때 초선 때는 제가 최고의 권력자, 실력자였습니다. 예경환 시장을 제가 봉천을 제가 갖다 주고 제가 마음대로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때 아무거나 개입하면 저 돈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저 경전철 사장하고 5,000원짜리 밥 한 그릇 안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평가해 주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그런 재심에 대해서는 먼저도 저도 4년 전에 재심 청구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35%였었고 여유위원 후보가 6%였었습니다. 6%. 동아일보에 다 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최시중 장관이 재심 청구해라. 그래서 재심 청구했습니다. 근데 재심 청구 450명이 하니까 한번 들춰보지도 않고 다 그냥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우리 여유위원 후보도 마음의 안정이 되면 제가 찾아가고 또 이은재 위원님도 아마 중앙당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얘기하다가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니까 아마 거기서 본인이 수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다 그것은 봉합할 일이고 또 새누리당이 지금 국민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10명이 힘을 합쳐도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봉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저도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거다. 저가 만약 국회의원이었다면요. 저는 국회 가서 저 다 때려부셨어요. 내가 교도소 가는 날 있더니 다 때려부셨어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마북동이 왜 여기로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용인시 국회의원들이 그런 건 정도는 머리 깎고 저기 가서 단식을 하던 다 때려부셔서 교도소를 가는 날 있더라도 그럼 시민이 박수 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합니다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마북동에 처음 가서 인사를 드리러 새벽에 비 맞아가면서 명함을 돌렸더니 명함 자체를 안 받아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팍 그냥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가면 행정구역을 이제 원체 우리 용인시가 4개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구성구를 하나 빨리 만들어서 구성구민들에게도 새로운 지역구를 하나 저는 해줘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한 명이라도 끝까지 싸우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용인시 국회의원들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협위원장이니까 당협위원장으로서 하겠습니다. 저는. 당협위원장이면 저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선거구 획정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북동에 한 1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학교를 다 다녔고 그래서 다른 후보자는 아마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와는 거기서는 경쟁이 전혀 안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죽전에서 삭발단식했을 때 동백사랑이나 동백주민들이 막 입주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백동에서 그때 많이 격려도 해주셨고 또 세브란스 병원도 이정문 시장님과 같이 제가 유치했던 사람이니까 빨리 기공해서 우리 용인 시민한테 정말 의료 서비스 해줘야 됩니다. 정말 저한테도 아주대 병원 얘기해달라, 서울대 분당병원 얘기해달라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은 많은 일 한다는 것보다 도의원이 할 일 있고 시의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큰 것만 하고 저는 중앙부처만 다니면서 국회 가서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손 만드는 그런 바보 같은 국회의원 안 하고요. 중앙부처 다니면서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때 원산면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했듯이 또 국회의원이 되면 용인 전체에 어떤 일이든지 찾아다니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 때 마평동 공설운동장 옆에 40만 평을
20만 평은 체육, 공연 이런 것을 만들고 20만 평은 거기다 중심 상업 지역을 만들어서 체리온 관광지를 만드는 것을 예강한 시장하고 추진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시장이 또 바뀌면서 그것이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저는 그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쓴 것도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 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 용인이 1년에 거의 한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에서 사는 사람 제가 볼 때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자금성을 부의장 때, 의장 때 유치하려고 중국을 8번 갔다 왔습니다. 중국 정부하고 많이 했습니다. 다 제 경비 가지고 썼지 제가 시에서 예산 가지고 간 거 1원짜리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시가 처인구가 인구의 여기 면적이 거의 80%가량인데 또 용인같이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진 게 없습니다. 제주도는 뭐 천혜의 자원이고 또 수도권에 있는 것은 바로 용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자는 그런 관광지 꼭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잘 살게 해줘야 되고 또 외국 관광객들 와서 잘 돈 쓰고 또 여기서 관광하고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면접할 때도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또 제가 문광위를 신청했습니다. 체리온 관광지 또 꼭 만들어서 관광특별법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용인만 하면 안 돼서 제가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 축제, 여주의 세종대왕릉, 뭐 불교 박물관, 안성의 바우더기 축제, 수원의 수원성, 그래서 수도권 남부 국회의원들 평택에서 중국 오는 거 여기 중국에서 저 평택 와가지고 배 타고 오면 여기 40분이 모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이제 50분이 멉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관광특별법을 만들면 이 지금의 수도권 규제법보다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포국의 항공대도 이전해야 되고 또 여기에 오염 총량도 더 받아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한테 잘 살게 해주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큰 용인의 시민한테 주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제가 의장 때 많이 노력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에 가도 뭐 시의 의장 와봐야 별로 반갑지 않고 중앙부처 가면 뭐 우리 공직자들 여기 가도 중앙부처 아마 여기 국장이 가도 밑에 주사가 그냥 커피도 잘 안 줄 정도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3분의 1은 제가 국회에 가서 있을 거고요. 3분의 1은 중앙부처만 다닐 겁니다. 용인시 모든 현안 제가 파악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 과장, 계장 같이 심합쳐가지고 또 도의원, 시의원들 제가 분기별 회의를 만들 겁니다. 여야가 뭐 필요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야가 뭐 필요했습니까? 선거 때는 경쟁하는 겁니다. 선거 끝나면 여야 필요 없다고 봅니다. 시민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 10여 개 이상 되는 우리 지구 단위 계획도 아파트도 짓는 거고 또 남사공업 이동공업단지 죽기 살기로 이제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일에만 저는 분명히 전념할 겁니다. 이제 10명이 신청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검증하는 자료를 뭐 한 130가지를 일문일답식으로 써냈습니다. 그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는 자식이 셋이라 플러스 3점을 더 받은 적이 있었어요. 또 장기 기증을 한다고 로타리 행사에서 썼기 때문에 플러스 3점을 더 받은 것도 있었고요. 또 당은 합당이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제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플러스 몇 점, 또 공과대학 나온 사람 플러스 몇 점, 또 당비 3년 이상 낸 사람 플러스 몇 점, 또 이런 게 있었고 군대를 안 가면 마이너스 7점, 예를 들면 뭐 세금을 안 내면 마이너스 5점,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규정의 틀이 엄청나게 아주 복잡하게 있었어요. 전과자가 있으면 전과자는 제외시켰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이 돼서 6배로 압축이 됐습니다. 6배로 압축이 됐는데 그 6배를 가지고 400명씩 여론조사를 3군데다 맡겼습니다. 400명씩 맡겨서 아마
거기서 압도적인 사람이 이제 공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3배수로 된 거는 이제 아니고 또 전략공천도 아닙니다. 저는 전략공천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점수의 15% 이상이 되면 당선 가능성이 되면 주게끔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15%가 넘었기 때문에 저는 15%도 훨씬 더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공천이 된 거지 전략공천은 절대 아닙니다. 정당한 심사에 의해서 정당한 여론조사에 의해서 제가 아야 어여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제가 이 의원이고 우리 여 의원 후보가 저 앞에 항상 합니다. 그 3번 했는데 2번은 여 의원 후보가 앞에 섰고 1번은 제가 앞에 섰어요. 원래는 600명에서 1번은 6번, 6번이 또 1번은 1번 이렇게 해서 600명씩 해야 이게 공정한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이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불이익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뭐 이렇게 들으면 얼뜻 들으면 뭐 이 의원 여 의원 비슷해가지고 이제 공천 이제 여론조사 할 때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번만큼은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 또 현역이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현역 뭐 25% 커트라인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현역이 없는 당협위원장이 있는 데는 아주 공정하게 했다. 그것은 아마 누가 가서 들여다봐도 절대 거기에서 저기는 없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도 당이라고 봐야죠. 현 정부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선 첫째는 저는 너무 국민과 소통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제가 모임이 한 100군데 됩니다. 그래서 거의 지역에서 저는 그런 활동만 했는데 그 만나본 분들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국민과 소통을 안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느 한쪽에만 너무 대기업 위주로 수출 위주로만 중앙정부가 정책을 펴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가슴 위로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다리 하체 부분은 지금 약한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서민들이 사는 자영업 같은 거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서민 정책도 좀 깊이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너무 잘못했고요. 또 큰 예산이 4대강에 너무 짧은 4년 동안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복지나 또 이렇게 자영업이나 이런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먼저 지방선거에 참패했던 것은 거의 무상급식을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정치적으로 지지 않았나 이런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 또 힘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하고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IMF 때는 그래도 이렇게 자금 만들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 뭐 자금 만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뭐 특히 이제 돈이 크게 흐르는 게 건설 주택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좀 돼줘야 되는데 우리 용인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년 동안은 그런 분야에서 잘 움직이다가 지금 한 4, 5년째 거의 침체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뭐 그 밑에 작은 돈들도 안 들게 되고 뭐 음식점도 안 되고 재래시장도 안 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세 가지로 뭐 제가 지금 뭐 갑자기 말씀하니까 그런 부분에 국민한테 많이 신뢰를 좀 못 받고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마 복지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이번에 정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또 국회의원이 되면 용인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거 또 지금 재래시장이 다 죽어 있고 자꾸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나.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뭐 조그만 순대식장까지 빵집까지 뭐 식당까지 다 하는 거
이거 절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대기업이 거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강력히 저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